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인벤터 이제 요번에 다뤄볼 거는 명령의 실행에 관련된 거를 다루려고 해요. 이제 아마 타이틀엔 붙을 텐데 이제 명령이라고 표기하지 않고 피처하고 가로치고 아마 기능, 명령 뭐 이런 식으로 쓸 것 같지. 지금 그렇게 쓸까 생각 중이래요. 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이 명령을 실행한다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이제 2D CAD에서 명령어를 입력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그런 식으로 이제 됐었는데 3D CAD가 초창기에 나오면서부터 이 명령이란 표현을 잘 안 쓰고 어떤 표현을 썼냐면 피처라는 걸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건 무슨 피처입니다. 무슨 피처입니다. 뭐 스케치 피처라고 제가 표현을 했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피처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이게 처음에 국내에 받아들여질 때 이거를 다들 번역을 안 하고 피처라는 말 그대로 썼습니다.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은 피처라는 게 3D CAD에서는 어떻게 해서 쓰게 된 거냐면 이제 명령으로 인식을 안 하고 뭐 하는 기능, 그러니까 형상을 돌출해 준 거면 돌출 기능, 이렇게 기능이 피처를 직역하면 기능이 되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쓰였던 것 같아요. 외국에서. 근데 이제 그걸 국내에 들어오면서 국내에서 처음 번역할 때 이거를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게 명령이라고 해야 되나? 기능이라고 해야 되나? 아씨 애매한데? 그래가지고 그냥 피처라는 말을 그대로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과거 초창기에는 그랬는데 요새는 이제 뭐 사용하시는 분들마다 용어가 통일되지 않고 이제 제각각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은 이제 명령이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부분은 피처라고도 얘기도 하고 이제 좀 피처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좀 고인물, 오래되신 분들. 저도 그 중에 하나긴 한데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요새 하시는 분들은 그냥 기능이라고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아마 대부분 서적이나 그런 쪽에 있으면 그런 쪽에서 써지는 용어들은 거의 다 피처로 통일돼서 사용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어쨌든 그런 용어들이 있는데 이 용어에 여러분들이 너무 얽매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걸 뭐 필기 시험으로 본다 그러면 상당히 애매해지겠죠. 이런 내용들. 근데 이런 기능적인 부분들을 뭐 필기 시험으로 본다는 것 자체는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자, 어찌됐든 그런 용어가 나오는데 어쨌든 이 피처라는 거를 이제 어떻게 실행을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해요. 일단 이 피처를 실행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이게 뭐 부품 작업 공간이냐, 조립품 작업 공간이냐, 도면 작업 공간이냐, 아니면 프리젠테이션 작업 공간이냐 상관없습니다.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제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이거를 어디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냐, 부품 작업 공간을 열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부품 작업 공간 또 한번 엮게요. 예, 이거는 이제 복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새 이제 작업 공간을 열 거니까 이제 컨트롤 N 눌러서 자, 새 파일 작성을 실행을 하고요. 자, 여기서 부품 작업 공간은 요 위에 있죠. 시트 메탈과 스탠다드가 있는데 저는 스탠다드를 선택을 하고 단위랑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작성 버튼을 눌러서 자, 부품 작업 공간을 열 겁니다. 자, 여는데 좀 시간이 걸리죠. 자, 요렇게 열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피처라는 걸 실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형상을 만들어야 될 때 우리가 이제 2D를 먼저 그려야 되거든요. 이건 이제 스케치 들어갈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2D 없이 형상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2D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보면 2D 스케치 시작이라는 이제 아이콘이 딱 있죠. 예, 아이콘. 요 이제 리본 메뉴에서 이제 우리가 아이콘들이 쭉 배열이 돼 있고 저기서 이제 내가 원하는 기능, 피처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아이콘을 딱 클릭을 해주면 되고 요 밑에 이제 아이콘들 보면 화살표 달려 있는 게 요 밑에 있다든가 아니면 뭐 뒤쪽에 있다든가 여기 보면 뒤쪽에 있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요걸 실행하는데 실행하는 방식이 다양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딱 눌러보시면 확장이 돼서 그냥 축이 있고 뭐 이런 조건들이 있고 그렇죠. 예, 저런 방식들이 있다. 이 마찬가지 2D 스케치 시작도 여기 화살표를 딱 눌러보시면 어떻게 3D 스케치 시작이라는 게 있다. 라는 거예요. 물론 저 2D 스케치와 3D 스케치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스케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다룰 때 다시 한번 설명이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든 저는 그냥 여기 2D 스케치 시작 요거를 실행을 할 거니까 요 위에 있는 이미지에서 클릭을 하던가 아니면 여기서 딱 클릭을 해가지고 여기서 2D 스케치 시작을 선택을 하던가 뭐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아이콘을 딱 클릭을 해가지고 실행을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2D 스케치를 해야 되니까 작업 공간이 3D면 안 되겠죠. 그래서 2D 환경으로 제한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제가 저번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작업 평면이라는 게 항상 필요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작업 평면을 골라달라. 자,
이런 피처를 실행하고 기본적인 거는 오토캐드, 즉 2D 캐드하고 비슷해요. 뭐가 비슷하냐? 요 밑에 상태 표시줄에 보시면 이렇게 뭘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토캐드 할 때도 2D 캐드 할 때도 항상 얘기를 했지만 내가 어떤 명령이나 뭐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실행해 놓고 내가 뭘 지금 해야지 좀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 항상 어디를 본다? 오토캐드 같은 경우는 커맨드 라인을 보셔야 된다. 왜? 커맨드 라인에서 지금 뭐 해주세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나한테 뭘 좀 줘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작업을 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안 봐요. 자꾸 제가 보라고 설명을 해도 안 봐요. 마치 본인이 프로가 되는 양. 이제 막 배우기 시작했는데 프로인 양 그냥 작업되는 요 화면만 보면서 작업을 끝내려고 해요. 되게 안 좋은 습관입니다. 프로도 하다가 막히면 봐요. 어딜? 여기를. 여기 지금 요구된 게 있는 게 있죠. 스케치를 작성할 평면 또는 편집할 기존 스케치를 선택해달라. 네. 저걸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기에 요구사항이 나온다. 이거는 오토캐드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토데스크 제품군들이 상당히 좋은 점이 뭐냐면 저렇게 항상 어떤 기능을 실행했을 때 어떤 단계를 밟아가야 한다라고 하면은 그 단계에서 요구되고 있는 요구사항들을 항상 표기를 해줘요. 그것만 잘 보셔도 여러분들이 작업하는데 거의 무리가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기서 평면을 선택해 달라는구나 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실행할게요. 제가 ESC를 눌러가지고 꺼졌는데 이렇게 하고 내가 원하는 평면을 선택하면 돼요. 저는 여기 요 평면, 그쵸? 이게 이제 XZ 평면이 되겠죠. 지금 Y업이니까. 자, 그리고 지금 우리 평면 기준으로는 평면도에 해당하는 면입니다. 그래서 이 면을 딱 클릭을 하면 이 면의 직각으로 딱 돌아요. 요거 또 도는 경우가 있고 안 도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거는 옵션에서 이제 누가 설정을 뭘 바꿔놨느냐 안 바꿔놨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거는 스케치 가서 얘기할게요. 지금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요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요 스케치 안에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요 탭이 바뀌어요. 아까 탭이 3D 모형 탭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자동적으로 스케치 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자동적으로 탭이 이제 이동이 됐는데 지금 들어와 있는 요 환경은 뭐냐? 우리가 지금 부품 작업 공간, 그렇죠? 지금 우리가 들어온 건 부품 작업 공간에 들어왔어요. 부품 작업 공간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2D 스케치 명령을 실행을 하니까 이렇게 되고 뭔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작업 공간이라는 게 제가 전에도 작업 공간 설명할 때 얘기했지만 부품 작업 공간이 있으면 요 공간 안에 추가적인 작업 공간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 이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스케치 작업 공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인벤터 같은 3D 캐드를 사용을 하실 때 스케치래. 스케인이래. 스케치. 작공이. 작업 공간이다. 되고. 네. 여러분들이 3D 캐드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작업 공간 상황에 놓여 있느냐를 파악하셔야 돼요. 왜 이걸 파악을 해야 되냐면 이 작업 공간 안에서 쓸 수 있는 명령들이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피처라는 게 이게 스케치 작업에서 필요한 피처인지 아니면 부품 작업 공간, 모델링 작업 공간에서 필요한 피처인지 아니면 조립 작업 공간에서만 쓸 수 있는 피처인지 이런 것들이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내가 놓여 있는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모르면 이 상황에서 이제 3D CAD 쓸 때 가장 잘못하시는 초창기에 이제 잘 모를 때 잘못하시는 부분이 내가 지금 다른 작업 공간에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 다른 작업 공간에서 요 작업 공간에서 쓸 수 없는 기능을 막 누르면서 선생님 실행이 안 돼요. 이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일단 이 작업 공간에서 해야 될 걸 마치고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도 않고 선생님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상황에 놓여 있느냐는 본인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 내가 지금 어느 작업 공간에서 제가 이 명칭을 이런 명칭들을 설명하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부품 작업 공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런 말 하기 전 되게 싫어요. 싫은데 3D CAD를 이거를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부품 작업 공간에 들어와 있고 부품 작업 공간에 들어와서 그 안쪽에 있는 스케치 작업 공간 안에 들어와 있다. 를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지금 스케치 작업 공간 안에 들어왔으니까 내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피처 명령은 스케치 피처밖에 없어. 라는 걸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 대부분 이제
3D CAD들이 이런 자각 공간들이 계속 분리되고 자각 공간에 쓸 수 있는 피처들이 계속 제한되다 보니까 대부분 하는 게 엉뚱한 자각 공간에서 막 버튼 누르고 선생님 이 기능 실행 안 돼요. 이 프로그램이 이상해요.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는 선생님처럼 안 되는데요. 따라하는데 같은 학원에서 같은 강의실에서 따라하는데도 저 선생님처럼 안 돼요. 가보면 엉뚱한 작업 공간에 가 있어. 제가 그렇게 작업 공간을 들어가라고 얘기를 안 했는데도 엉뚱한 데 가 있어. 이런 것들을 자기 상태를 인지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정확하게 어떤 단계를 거쳐서 어떤 작업 공간에 와 있는지를 먼저 인지를 하고 거기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피처, 기능들이 뭐가 있는가를 인지하셔야 돼요. 예, 요게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요게 첫 번째로 잘 드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는 스케치 작업 공간에 이렇게 들어와 있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명령들, 즉 피처들은 요 위에 리본 메뉴에 쭉 나열되어 있죠. 저렇게 나열되어 있다. 여기서 이제 실행하는 거, 제가 앞에서 했던 거 뭐 직사각이 이런 거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밑에 이제 화살표가 있다라는 건 추가 확장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다. 얘도 확장하면 여러 가지가 있다. 저 원도 확장하면 여러 가지가 있다. 자, 선도 확장하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직사각형, 그냥 요 위에 아이콘이 있는 거 요거 실행할까요? 전에 했던 것처럼 요거 바꿔볼까요? 요 위에 있는 아이콘이 항상 얘가 아닙니다. 얘가 이제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제일 위에 있는 게 떠 있어요. 근데 제가 한번 이렇게 두 점 직사각형, 두 점 중심 요거 직사각형을 딱 실행을 하잖아요. 그리고 찍어요. 그리고 자, 요거 끝났으니까 ESC 눌러야지 피처가 명령이 종료되거든요. 요게 제가 이렇게 직사각형 눌러가지고 땅 그려서 요게 끝난 상태가 아니라 계속 연속해서 그릴 수 있어요. 이거 종료하시려면 ESC 눌러서 끝내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보면은 이게 위에 직사각형 써 있는 건 똑같은데 위에 아이콘이 바뀌었죠. 아까 아이콘이 이게 아니었어요. 아까 아이콘 뭐였어요? 제일 첫 번째 2점 직사각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화살표 있는 애들은 내가 어떤 피처를 하나 안쪽에 있는 걸 골라서 쓰잖아요. 그럼 그 이미지가 대체가 돼요. 왜냐하면 다음번에 너 또 그거 쓸 거지? 라고 인벤터는 그렇게 인지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내가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거 줬는데 너 그거 안 쓰고 딴 거 썼네? 그럼 그 다음에 또 그 같은 거 쓸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의식적으로 누르시면 안 돼요. 여기 있는 아이콘 바뀌는 거 상태를 봐야 됩니다. 네, 보셔야 돼요. 지금 호드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밑에 화살표 눌러가지고 자, 중심점으로 바꿨어요. 땅 이렇게 됐어요. 자, 그리고 자, ESC 눌러서 명령 종료했어요. 자, 이 아이콘 바뀌어 있죠. 네. 처음에 있던 거 뭐였어요? 제일 위에 있던 3.5였어요. 네. 요것도 잘 인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 아이콘을 이용해서 사용을 할 때 저런 식으로 우리가 인지를 하고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피처 명령들은 이제 저렇게 활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종료하고 나가볼게요. 자, 여기서 마무리 이렇게 눌러보면 여러 가지 스케치 취소. 그러면 요 스케치 작성한 거 취소하는 거고, 스케치 마무리하면 이걸 확정 짓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아이콘 딱 눌러주면 이렇게. 자, 여기 모델링 형상을 만들어줄 수 있는 모델링 피처입니다. 지금은 이제 다시 여러분들이 인지해야 되는 게 스케치 작업 공간에서 스케치를 하다가 이제 스케치 마무리, 스케치를 확정 짓고 뭐예요? 이 작업 공간에서 다시 빠져나온 거예요. 빠져나오면 어디로 와요? 부품 작업 공간 메인으로 옵니다. 이 부품 작업 공간의 이제 메인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모델링 작업 공간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네, 여기서부터 형상을 만드는 과정이니까. 이제 여기서는 형상을 만드는데 필요한 피처들, 기능들이 동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자동으로 스케치 작업 공간 들어가니까 뭘로 돼 있어요? 스케치로 전환이 됐던 게 다시 3D 모형으로 돌아오죠. 여기서 이 돌출이라는 피처를 내가 딱 클릭을 하면 실행이 되고, 이전에 봤던 영상, 제가 보여드렸던 거에서는 자동으로 이렇게 탁 형상이 튀어나왔죠. 근데 그때는 뭐냐면 닫혀있는 공간 우리가 프로파일이라고 얘기해요. 완벽하게 이제 막혀있는 공간. 물론 막혀있는 공간만 프로파일로 생각하진 않아요. 나중에 서페이스 모델링 가면 오픈되어 있는 형상도 프로파일이라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솔리드 모델링 상태에서는 기본적으로 막혀있는 공간을 프로파일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안쪽 공간에 딱 막혀있는 공간 안쪽에다가 마우스를 딱 갖다 대면 녹색으로 활성화가 되죠. 막혀있는 공간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으니까 얘가 했을 때 그때처럼 자동으로 못 뽑아주는 이유는 뭐냐면 저 세 개 다 뽑을 거야? 아니면 저 세 개 중에 두 개만 뽑을 거야? 아니면 하나만 뽑을 거야? 이걸 몰라요. 이걸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근데 예전에는 그럼 왜 자동으로 뽑았냐? 그때 하나만 있었잖아. 막혀있는 공간이. 막혀있는 공간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면 제가 하려면은 이 컴퓨터가 판단했을 때, 야, 너 아예 안 뽑을 거 아니잖아. 돌출이라는 거 한다 그랬잖아. 그럼 쓸 수 있는 게 얘 하나잖아. 그러니까 자동으로 뽑아준 거예요. 그 상황에 따라서 얘가 자동으로 뽑아주느냐, 자동으로 뽑아주지 않느냐,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셔야 돼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옵션들 써가지고 하는데 저 옵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요거 하나만 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2개 하느냐, 아니면 3개 하느냐. 그렇게 선택해 줄 수 있어요. 아니면 하나 공간을 다시 빼줄 수도 있고. 그래서 저 2개만 할게요.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이제 방금 보신 게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저 피처를 쓰는 방법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알려드린 방법은 뭐예요? 항상 요 리본 메뉴 위로 올라가서 어떤 피처를 실행을 했어요. 자, 컨트롤 Z로 지금 이제 돌출해 준 거는 취소해 줄게요. 자, 그럼 이제 항상 저렇게 리본 메뉴 위로 올라가야 되느냐. 이거의 단점이 뭐냐면 내가 작업할 때는 요 작업창 안에 마우스가 있을 겁니다. 이 마우스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죠. 그럼 이제 여기 있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내가 돌출하는 저 피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쭉쭉쭉쭉쭉 가가지고 여기서 딱 여기서 얘한테 맞을 때까지 또 이게 가다가 한 번에 딱 안 맞을 거 아니에요. 회전으로 딱 이렇게 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추려면 여기서 또 시간을 들어줘 여기까지 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되느냐?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우리가 아이콘 타입으로 쓰면은 좋아지는 점은 뭐냐? 어떤 명령을 실행한다든가 기능을 실행할 때 아이콘을 이용해서 실행하면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이 명령을 기억을 잘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토캐드 할 때 명령어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명령어를 기억을 못하겠어. 아무리 해도 못하겠어. 근데 얘는 그냥 이렇게 그림만 보고 이렇게 아니면 대략적으로 위치만 여러분들이 외우고 항상 이 위치에 있었자고 이렇게 갖다 댄다. 그러니까 내가 그 명령에 대한 어떤 암기해야 될 것들을 암기 안 해도 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들이 저런 이제 아이콘 형식의 뭔가를 배치해주는 행위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다루는 걸 어려워하지 않게 쉽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아이콘으로 배치를 해주는 거죠. 근데 이게 좋냐? 저는 좋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물론 편한 점은 있고 좋은 점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떨 때는 좋냐면 이거의 장점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주 안 쓰는 기능들이잖아요. 잘 안 쓰는 기능들은 프로들도 못 외워요. 그냥 그런 기능이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이콘으로 배열해놓으면 자주 안 쓰는 거는 여기 어딘가 있겠지 하고 쭉 한번 둘러봐요. 그러면은 찾아져요. 그러니까 이 자주 안 쓰는 기능들은 저렇게 아이콘화 되면 좋은데 자주 쓰는 기능들은 아이콘화 하면은 단점이 뭐냐면 그걸 쓰고 아이콘만으로 실행이 가능하다 그러면 거기까지 가야 돼.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작업자들이 생각했을 때는 저거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그쵸.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뭐냐? 직관적으로 바로 그 명령을 실행할 수 있게 하는 뭔가 키가 있어줘야 돼.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예요? 단축키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축키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단축키라는 게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돌출이라는 명령에다 제가 마우스를 갖다 대고, 좀 기다리면 이제 설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미지까지 나옵니다. 처음에 설명만 나오고, 이미지가 나오고. 여러분들 이제 저거 좋다, 나쁘다, 뭐 이렇게 뭐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 이미지까지 이미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거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잘 못하시는 분들. 저게 나오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프로입니다. 왜냐면 저게 뜨려면 기본적으로 모든 소프트웨어는 다 똑같아요. 뭔가 하나가 추가적으로 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딜레이 타임이라는 게 항상 들어가요. 저것 때문에 약간 버벅거리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은 이제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기능을 옵션에서 제공을 합니다. 요런 게 안 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처음 깔리면 소프트웨어가 처음 깔리면 초보자들을 가장 우선시하기 때문에 못 쓰는 사람이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일 수도 있어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설명이 나오게 돼 있죠. 자, 이 설명을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단축키를 파악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주어진 단축키. 자, 여기 보면은 딱 여기다 갖다 댔을 때 돌출이라고 써 있고 뒤에 뭐 있어요? 가로 있죠. 네, E. 자, 키보드에 E 키를 누르면 돌출이 실행된다는 얘기. 자, 그러면 이제 회전에다 갖다 대볼까요? 회전에다 갖다 대면 R. 네, 이 상태에서 R이라는 키를 입력을 하면 회전 피처가 실행이 됩니다. 자, 여기서 구멍에다 갖다 대볼까요? H. 그쵸? H고, 못가기. F. 필렛이죠. 못따기. 갖다 대면 여기는 컨트롤 시프트 K. 이렇게 나옵니다. 네, 복잡하죠. 자, 그래서 그 뜨는 창 자체, 그 설명 뜨는 창 자체가 이제 불편하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거 약간 지금 주제에서 벗어났긴 했지만 그것도 지금 없애는 법을 좀 설명을 하고 갈게요.
일단은 그 뜨는 창 자체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툴팁이라고 합니다. 이제 오토데스크 인벤터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붙여준 명칭은 그거고요. 그 툴팁을 이제 안 뜨게 하는 방법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일단은 이제 우리 환경 설정에 대해서 앞에서도 몇 번 나왔었죠. 가야 되니까 환경 설정을 가려면 이 리본 메뉴에 있는 탭 중에 도구 탭입니다. 도구 탭으로 가고 거기서 응용 프로그램 메뉴, 응용 프로그램 옵션이었죠. 응용 프로그램 옵션을 선택을 합니다. 이러면 이제 환경 설정으로 들어오죠. 자, 위에 여러 가지 탭이 있지만 그 중에서 뭐냐, 일반이라는 탭입니다. 일반 탭. 일반 탭에 있고요. 일반 탭에서 내려오다 보면 툴팁 모양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이게 보면 툴팁 표시라는 게 있죠. 자, 지금 체크되어 있는데 이 체크를 꺼주시고 그 다음에 적용, 그 다음에 닫기 눌러주신 다음에 다시 3D 모형으로 가서 2D 스케치 시작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아무리 기다리셔도 저 툴팁은 표시되지 않죠. 자, 이렇게 되면 뭐 어떻게 돼요? 그 툴팁이 표시되는 그 딜레이 타임이라는 거 자체가 사라지고요. 이렇게 되면 명령을 좀 더 빠르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피처를 빠르게 실행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프로에 있는 프로 작업하시는 분들은 프로 작업하시는 분들이 저 명령이 이제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모르고 있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저 설명이 필요 없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걸 이제 다 꺼놓고 당연히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 시험 가시는 분들, 제가 특별한 설정하는 걸 이렇게 많이 시키는 거를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자격증 들어가서, 시험 들어가서 이제 설정을 많이 하게 되면 그 설정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그리고 자주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 까먹게 되고 거의 무설정으로 이제 시험을 들어가게 하는데, 이거는 제가 웬만하면 설정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격증 시험 때, 자격증 시험이면 학생이니까 아직 공부하던 학생이니까는 저거 명령 기능들을 잘 모르니까 설명이 뜨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종종 계시는데, 자, 자격증 시험을 보러 간 단계에서도 저 설명이 필요할 정도로 실력이 애매하다라고 하면 보러 가시지 않는 게 답입니다. 그 정도로 애매한 시험이 자격증 시험을 보러 가지 않는 거예요. 일단 프로그램, 그러니까 내가 사용해야 되는 프로그램의 기능에 대해서는 내가 쓰는 것들, 물론 전체, 이 소프트웨어 가지고 있는 전체 기능은 다 모를 수 있지만 내가 시험 때 사용하는 기능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대부분 학생들이 자꾸 얘기를 할 때 자격증 시험에서 나는 아직 학생이니까 자격증 시험을 보러 갔는데도 아직 학생 수준이다. 능력 자체가. 그러면 시험을 보러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격증은 뭘 평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학생 단계를 거쳐서 이미 끝나서 학생, 더 이상 학생 수준이 아니고 레벨업을 해서 직장인 수준에 도달을 했다라는 걸 증명해 주는 게 자격증 시험이에요. 근데 난 아직 학생 수준이야 라고 계속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이 안 들죠. 난 학생 수준이 아니야. 난 프로 수준에 가까워 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학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되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격증 시험 그 과정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지만 일부 강사님들이 학생인데 문제를 이렇게 내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는 얘기 자체가 애당초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러 온 시험은 뭐다? 자격증 시험이다. 자격증 시험에서 내가 아직 난 학생이니까 난 미숙하니까 나를 배려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자격증 시험 보러 가시는 분들은 당연히 저걸 가서 끄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작업이 빠르게 동작을 해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데 저는 켜놓고 수업합니다. 왜요? 선생님 다 아시잖아요. 내가 다 아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또 저는 저런 게 뜬다라는 것도 알려줘야 되고. 생각해보세요. 방금 전에 제가 마우스를 딱 갖다 댔는데 그게 안 떴어. 안 떴는데 그걸 설명하기는 상당히 애매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저걸 일부러 뜨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뭐예요? 자, 이런 게 떠요. 근데 이런 거 뜨려면 딜레이 타임이 발생해요. 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게 훨씬 자연스럽죠. 그래서 저는 강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저는 저거를 안 꺼놓고 씁니다. 물론 저도 이걸 실무에서 썼다. 내가 실무에서 쓴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자격증 시험 보러 갔다. 100% 끕니다. 필요 없죠. 100% 꺼요. 자, 그래서 전 다시 살릴게요. 도구, 응용 프로그램 옵션. 툴팁 표시. 적용, 닫기. 이게 저 강의할 때 편한 게 뭐냐면, 갖다 대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갖다 대면, 단축키가 나오잖아요. 돌출하고, 뒤에 단축키가 표시가 돼요. 네, 표시가 돼서, 단축키를 제가 까먹고 있어도, 저거 보면은 여러분들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은 거짓말 할 생각이 없어요. 저는 3D CAD의 단축키는 거의 안 외웠어요.
왜냐면 실무 하셨잖아요. 실무에서 일단 저는 인벤트 단축키를 못 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 실무에서 솔리드웍스를 썼어요. 인벤트를 쓰지 않았어요. 자, 그럼 솔리드웍스 단축키는 다 외우고 있지 않아요. 솔리드웍스는 그리고 좀 독특한 게 있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설명이 나올 건데 좀 독특한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단축키 안 씁니다. 솔리드웍스. 물론 쓰면 좋아요. 단축키 만들어서 쓰면 좋은데 굳이 안 만들어도 편하게 쓸 수 있는 추가적인 기능이 하나 더 있어요. 물론 이제 그건 약간 단축키를 직접적으로 쓰는 것보다 약간 딜레이는 있어요. 약간 딜레이는 있는데 장점은 약간의 딜레이가 발생하는 대신 단축키를 안 외워도 돼. 이 3D CAD 넘어오면서 가장 헷갈리는 건 2D CAD랑 3D CAD랑 단축키가 이제 똑같이 들어가면 상관없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한다. 라는 게 문제예요. 자,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저거를 켜놓고 계속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계속 단축키를 살펴보면 이제 여기 목깎이 오시면 이제 F 이렇게 있죠. 네, F 있는데 제가 요 스케치를 편집하러 다시 들어갈게요. 그래서 스케치 상황에도 목깎이가 있죠. 그 목깎이도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요 스케치 편집하러 들어갈 거니까 이 스케치 편집하러 들어갈 때는 자, 요 스케치를 더블 클릭. 네, 더블 클릭입니다. 더블 클릭. 이렇게 해서 따당 하면 이 스케치를 편집하러 들어와요. 자, 컨트롤 Z 눌러가지고 잠깐 다시 빠져나갈게요. 자, 스케치 편집 들어왔다가 다시 빠져나왔어요. 네, 다시 모임장 공간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제가 빠져나온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이제 초반에 대부분 학생들이 실수를 가장 많이 하는 게 있어요. 네. 대부분 이제 제가 이제 요 뒤에 걸 하면 선생님 저는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발생을 하는데 뭐냐면 제가 스케치 여기 만들어진 스케치 1을 편집하러 들어간다고 스케치 1을 따당 하고 더블 클릭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따라 하시는 분들은 실수하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제가 스케치 1을 따당 더블 클릭합니다. 이렇게 설명할 거냐? 이걸 안 할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요 편집하러 들어오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그렇죠? 스케치를 선택하고 선택 안 해도 되고 그냥 스케치에 마우스 갖다 대고 더블 클릭하면 된다. 그러면 스케치를 편집하러 들어올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 이후부터는 제가 어떻게 수업을 하냐면 자, 스케치 1번 편집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냥 말없이 스케치 1에 와가지고 더블 클릭을 할 거예요. 저는. 그러면 대부분들 어떻게 하느냐? 못해요. 못하고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래요. 새 스케치 시작을 해가지고 같은 평면을 선택을 하고 그렇죠? 또 스케치 작성을 합니다. 이래놓고 요 스케치가 보이잖아요. 얘를 수정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 스케치가 수정이 안 돼요. 자, 얘 제 선택하고 지워볼게요. 선택하고 델리트. 네, 안 지워져요. 왜? 지금 여기 그래 눈에 보이고 있는 요소는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지금 내가 작업하고 있는 스케치하고 똑같은 스케치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스케치 작업 공간이라는 게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검색기에 스케치 1이 있고 스케치 2가 있잖아요. 그러면 스케치 1은 스케치 1의 작업 공간이 따로 있는 거고 스케치 2는 스케치 2의 작업 공간이 따로 있는 거예요. 요거 잘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스케치 1에 있는 이 스케치 1 안에 있는 애를 수정하려면 스케치 1 작업 공간으로 들어가야지 스케치 2 작업 공간에 들어와 놓고 스케치 1 작업 공간에 있는 걸 편집을 하겠다 그러면 스케치 1 작업 공간이 야, 넌 권한 없어. 안 돼, 안 돼. 이거거든요. 어디 내 걸 함부로 건드리려고 그래. 이거예요.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선택 안 돼요. 그래서 가보면은 내가 분명히 스케치 1을 편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더블 클릭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걸 까먹고 어떻게 해요? 스케치 시작을 눌러서 새 스케치를 만들어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도 수정이 안 돼. 라고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도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가 인벤터 같은 3D CAD를 사용할 때는 지금 현재 내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느냐를 본인이 얼마나 제대로 인지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를 끊임없이 본인이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는 스케치 2 작업 공간에 들어온 겁니다. 1 작업 공간이 아니라. 그러면 얘는 편집이 안 되겠죠. 네. 자, 요런 거 주의해라. 자, 컨트롤 Z로 빠져나왔습니다. 컨트롤 Z로.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스케치 1을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수정하러, 편집하러 들어왔어요. 자, 물론 얘를 편집할 건 아니에요. 지금 그 중요한 그게 아니고 내가 보려는 건 아까 이제 모델링에서 뭘 봤어요? 목깎이. 자, 목깎이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있으면 얘는 안 뜹니다. 뭐가? 가로가. 얘는 뭐예요? 단축키가 할당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왜 할당 안 했을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상하는 거는 이 명령과 그 명령은 다른 명령이다. 왜냐하면 3D상의 명령이고 얘는 2D상의 명령이니까 명령이 다른 거예요. 대부분 3D CAD가 이런데 제가 이전에 했던 영상에서 약간 좀 실수한 게 하나 있어요. 실수. 설명드릴 때 실수한 거. 저도 몰랐어요. 근데 옛날에는 제가 옛날 기준으로 하면 제가 알고 있던 개념이 맞거든요. 맞는데 바뀌었나 봐요. 이거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얘기냐면 아까 3D 모델링에서 목깎이의 F값이 들어가 있잖아요. 단축키로 F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토캐드에서 쓸 때 목깎이 필렛은 F로 단축키를 썼으니까 그게 익숙한데 거기에 F값이 들어가 있으면 요 2D 목깎이에는 F값을 못 줍니다. 왜? 다른 명령이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바뀌었더라고요. F값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명령이 사용되는 작업 공간의 환경이 완전히 분리된다. 두 개가 완전히 분리된다라고 하면 같은 단축키를 할당할 수 있게 변경이 되었어요. 이게 언제 바뀐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버전 몇부터 바뀐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바뀐 것 같아서 제가 인벤터 처음에 초창기에 했을 때는 그게 안 됐던 것 같은데 지금은 잘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동일하게 F값을 할당할 수 있더라. 그러면 이제 얘도 이제 F값으로 구동을 하면 편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제 2D 스케치에 있는 목깎이도 F값으로 구동을 하면 편하니까 자 이제 F값을 줍시다. 여기다가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 이제 다시 빠져나갈게요. 마무리 눌러서 빠져나갈 거고 이제 저기다 이제 F값을 할당하려면 이제 우리가 저 목깎이라는 명령에다가 단축키를 어떻게 하면 이제 단축키를 할당할 수 있는가 그걸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특정 이제 우리 단축키를 내 입맛에 맞게 할당하는 건 결국 사용자화라고 얘기를 해요. 사용하는 사람의 입맛에 맞게 바꿔준다. 이런 것들을 사용자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용자화는 어딨냐? 우리가 좀 전에 이제 응용 프로그램 옵션 들어가기 위해서 어디로 갔어요? 여기 보면 도구 탭으로 갔습니다. 그렇죠? 도구 탭에 같이 있습니다. 도구 탭에 옵션에 보면 사용자화라는 내용이 있어요. 자, 요거를 클릭할게요. 그래서 사용자 입맛에 맞추려면 이제 요걸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 이제 리본, 키보드, 표식 메뉴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 일단 리본은 요 위에 있는 리본 메뉴의 내용을 내 입맛에 맞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요 부분은 제가 굳이 안 다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여기서 이제 부품 도구가 있고 여기서 이제 내가 어떤 리본 탭을 할 거냐. 지금 여기 보면 3D 모형 같은 경우는 부품 3D 모형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요 안에 내용을 막 이용을 해서 뭐 이제 바꿔주면 된다. 뭐 그런 건데 요건 여러분들 직접 해주시면 되고 자 저는 단축키를 할당하는 걸 할 거니까 그건 두 번째 탭인 키보드입니다. 키보드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여기 키라는 항목이 있고 명령 이름 그 다음에 유형 그 다음에 범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 빈칸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하나 딱 이렇게 F10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그 뒤에 명령은 2D 스케치 즉 이 2D 스케치라는 명령은 F10이다 하는데 이 2D 스케치 아이콘이 좀 이상하거든요. 이상한데 네. 왜냐면 우리가 봤던 2D 스케치 아이콘이 아닌데 네. 그리고 바로가기 그 다음에 뷰 범주가 뷰다 라고 돼 있는데 자, 닫기 누르고 잠깐 나갈게요. 닫기 왜 이상하다라 그러냐면 3D 모형의 2D 스케치 시작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런 아이콘이었어요. 그러니까 저게 대부분 이제 여기 마우스 갖다 대면 2D 스케치라고 뜨잖아요. 그렇죠? 이런 아이콘이었어. 이런 아이콘이었는데 아이콘이 다른데 아이콘 표시가 오류된 건가? 저도 저 인벤터 처음 저거 부분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아니라 저 명령이 잘못 쓰여져 있는 거예요. 저 아이콘이 어디 있냐면 아까 이제 거기 막 써 있는 거에 뷰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저 뷰를 와볼게요. 뷰에 보면 여기 있습니다. 저 아이콘이 명령이 객체가 있어. 객체가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를 정의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F10이라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F10을 딱 누르면 스케치가 안 보여요. 가시성이 꺼진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냐면 스케치의 객체 가시성을 껐다 켰다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딱 눌러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2D 스케치가 지금 체크가 해제돼 있죠. 자, 제가 F10을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F10 딱 누르면 다시 보이게 됐죠. 그리고 이제 여기 와서 객체 가시성에서 확장을 해서 보면 2D 스케치 가시성이 켜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객체가 보이게 안 보이게 해줄 수 있는 건데
저걸 그냥 2D 스케치라고 적어 놓으면 사람들이 헷갈릴까요? 안 헷갈릴까요? 헷갈려요. 물론 아이콘이 다르니까 아이콘 가지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객체 가시성의 아이콘의 형태를 모르는 사람들은 헷갈려요. 만약에 내가 요거는 자주 보니까 알고, 그건 자주 안, 요 아이콘의 형태, 뷰에 있는 이 아이콘의 형태를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더욱이나 이제 초보자들은. 그런 상태에서 그냥 2D 스케치다라고 해놓으면 사람들이 헷갈리죠. F10을 누르면 2D 스케치로 들어가야 되는데 왜 안 들어가? 예. 2D 스케치의 단축키는 뭐다? 여기 써 있었죠? S입니다. 예, S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헷갈리게 좀 구성이 돼 있다. 그게 이제 단점이긴 해. 많이 단점이긴 합니다. 자, 어찌됐든,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이제 들어가야죠. 본론은 그게 아니었으니까. 자, 도구, 사용자화 눌러서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걸 조심해라라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자, 키보드 F10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목깎이를 수정을 할 거기 때문에 목깎이 쪽으로 갈게요. 목깎이는 이제 미음이니까 쭉 충분히 한참 내려가면 됩니다. 쭉 가서 가나다 순으로 돼 있어요. 가나다 순으로 돼 있어. 이제 다 지나고 라 지나고 미음 나왔네요. 그럼 좀 있으면 목깎이 나오겠네요. 예, 나왔네요. 자, 보시면 이제 목깎이 아이콘이 다르죠. 예, 이게 이제 3D 상태에서 모델링 목깎이 F가 할당되어 있고요. 네, 목깎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앞에 칸을 클릭을 하세요. 그럼 이렇게 그래서 깜빡깜빡거리고 이때 내가 입력하는 거 입력하는데 같은 F를 입력하기 전에 먼저 다른 걸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제 컨트롤 F 만약에 이제 제가 원래 오해하고 있었잖아요. 오해하고 있었으니까 F 못 쓸 거야 라고 해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F를 누릅니다. 자, 그럼 컨트롤 플러스 F가 입력이 돼요. 근데 어떤 색으로 입력이 돼요? 빨간색으로 입력돼요. 이 빨간색으로 입력되는 건 뭐냐? 네,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왜 못 쓰느냐? 다른 명령이 이미 컨트롤 F가 할당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상태에서 여기 이제 아무것도 없는 빈 칸을 마우스로 딱 클릭을 하면 저게 적용이 못 되니까 바로가기 컨트롤 F가 현재 관리라는 것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다른 피처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고 이 지정을 계속하면 이전 바로가기가 제거됩니다. 다행히로 걔를 이제 안 쓸 거다라고 하면 얘가 이제 바꿔줘요. 걔를 지워버리고 여기로 옮겨줍니다. 근데 걔를 계속 써야 된다고 하면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럴 때는 아니오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아니오를 눌러줄 거고 반대로 Alt F를 한번 눌러볼게요. Alt F, Alt 플러스 F를 눌렀더니 빨간색으로 안 나와요. 그러면 여기다가 Alt F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목깎이라는 똑같은 내용에 있어서 3D와 2D를 나눠서 기억하게 돼야 돼요. 이게 옛날에는 이렇게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되게 단점이었습니다. 단점이었는데 제가 못 모르고 그냥 똑같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3D CAD가 인벤터가 현재 내가 놓여있는 작업 상황을 본인도 인지를 하고 있어요.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같은 작업 공간에서 아니 다른 작업 공간에서는 어차피 같이 쓰일 일이 없다라고 하면 문제 삼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인지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냥 F를 한번 눌러봤어요. 그때 F를 눌렀더니 빨간색으로 안 뜨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안 뜨는 얘기는 뭐다? 쓸 수 있다. 그러면 얘도 그냥 좀 한 가지 아쉬운 건 저렇게 이제 상황별로 인지가 가능해졌다라고 한다면 할당을 기본으로 해놔주지 왜 3D 목깎이는 할당을 해놓고 2D 목깎이는 굳이 할당을 안 해놨는가 사람 헷갈리게 요건 조금 좀 실망스럽기는 한데 어쨌든 가능하다.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 제가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건 취소. 요 부분은 확실하게 개선이 됐다 인벤터가. 이거 개선인지 저는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그 작업하는 상황 자체가 다르다고 하면 할당할 수 있다. 요 상태에서 그냥 적용 누르시는 게 아니라 빈 곳을 한번 클릭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기 딱 들어가고 난 다음에 적용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스케치 편집으로 들어갈게요. 스케치 편집 더블 클릭 이렇게 계속 더블 클릭 말씀해 주시네요 라고 하는데 이거 아마 오늘만 그럴 거예요. 다음부터 그냥 스케치 1번 수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날 거예요. 자, 그래 놓고 목깎이 가보면 F가 써져 있죠. 자, F 진짜 되는지 한번 볼까요? 키보드로 F 눌러가지고
자, 여기 지금 반지름 값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 반지름 값 된 사람 땅 클릭하면 이렇게 필렛이 들어가죠. 그렇죠? 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단축키를 지정을 할 때는 어디로 간다? 도구. 그렇죠? 도구에 뭐로 간다? 사용자. 그렇죠? 사용자에서 무슨 탭에서 한다? 키보드 탭에서 해주시면 된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고 빠져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축키는 저런 식으로 변경하면 되고요. 자, 다른 유튜브 영상이나 강사님과 다르게 저는 여러분들한테 뭐로 바꾸세요. 뭐로 바꾸세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예. 그건 여러분들 취향이에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예. 본인의 취향은 본인이 하는 거지 어떻게 제가 합니까? 예. 그렇다고 제 취향을 왜 여러분들한테 세뇌를 시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어디까지나. 저도 이제 단축키 개인적으로 이제 프로적으로 작업을 할 때는 단축키를 쓰는데 그 제 개인 취향에 맞게 쓰지. 예, 그러진 않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인벤터에서는 조금 독특한 시스템이 하나 더 있기는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인벤터가 아무래도 오토캐드를 만든 오토데스크의 제품이다 보니까 단축키를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지정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거의 대부분의 3D 캐드들이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축키 시스템은 뭐냐면 Shift, 그렇죠? Shift, 그 다음에 Alt, 그렇죠? ALT, 그 다음에 Control. 요 세 가지 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문 숫자, 그 다음에 펑션 키들을 조합해서 쓰는 조합키예요. 즉 우리가 오토캐드 쓸 때는 단축키 어떻게 써요? 이제 뭐 지시선이다 그러면 L2 알파벳 단어 두 개를 이렇게 조합을 하잖아요. 조합을 해서 쓰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단어 조합이 아니라 키 조합으로 쓰는 애들은 이렇게 두 개의 알파벳을 조합을 못합니다. 두 개의 알파벳을 조합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머릿속으로 연상할 수 있는 단축키를 지정할 수 있는데 이거는 연상하기가 솔직히 어렵죠. Shift, Alt, Control과 영문자나 숫자키를 조합을 한다 아니면 펑션키를 조합을 한다는 건 저거를 통해서 저 행위를 통해서 어떤 내가 알고 있는 명령어를 연상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절대적인 암기의 개념을 들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오토캐드 쓰는 분들이 가장 단축키 중에서 불만으로 삼는 게 왜 단축키의 이제 알파벳 조합으로 이제 단축키를 못 쓰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알파벳 조합으로 단축키를 못 쓰는 이유는 3D 캐드는 기본적으로 이제 키를 누르자마자 단축키가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토캐드는 명령어를 입력하는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단어를 입력하고 나서 엔터를 치고 나서 그 명령이 실행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 차이에서 발생을 하는 거죠. 즉시 실행이냐. 그래서 이런 이제 키조합 형태는 즉시 실행이에요. 즉시 실행. 키를 누르는 즉시 바로 실행된다. 즉시 실행기이고, 자, 얘는 커맨드 입력식입니다. 알파벳을 저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어떤 단어를 만들어서 하는 거는 커맨드 조합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엔터라는 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희한하게 대부분 캐드들은 3D 캐드들은 다 요 방식을 쓰고 있는데 인벤터는 이 방식도 쓸 수 있지만 이 방식도 쓸 수 있습니다. 왜? 오토캐드를 워낙 쓰던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게 되니까 오토캐드 사용자들에서 이제 불만이 생기는 거죠. 아니 단축키를 제발 오토캐드처럼 쓰게 해줘 막 이런 말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얘도 인벤터도 저 이제 단어 조합 알파벳 조합식으로 이제 명령어 식으로 해서 단축키를 입력할 수 있어요. 자, 그거 이제 어떻게 해주느냐, 그것도 이제 알고 계셔야 되니까 그거 설명드리는데 저렇게 이제 알파벳 입력식으로 이제 조합식으로 이제 할 때는 마찬가지로 도구에 가셔서 사용자화를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키보드 위에 있죠. 그러면 요 밑에 보면 기본, 다중, 문자, 명령, 별명, 사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 체크해 주는 순간 요 단축키의 내용이 바뀌어요. 그쵸? 자, 이렇게 되면서 단축키가 좀 많이 늘어납니다. 2D 도면, 2D 스크. 그 다음에 3점 직사각형 REC. 이게 캐드에서 직사각형 그릴 때 뭐예요? REC죠. REC인데 얘가 REC 명령이 한 개가 아니에요. 여러 개예요. 여러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 중에 3점 직사각형이야 그러면 3점이니까 연상할 수 있게 REC 3 이렇게 돼 있죠. 3.5 아크는 A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3점이니까 3 A3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쭉 가면 얘는 좀 더 많은 단축키들이 할당돼 있어요. 이제 그 우리 키 조합 방식과 다르게 좀 많이 할당돼 있습니다.
못깎기로 가볼까요? 못깎기 어떻게 돼 있을까? 캐드랑 똑같이 돼 있을까? 네. 못깎기는 FF 이건 아까 준 거랑 똑같이 돼 있고 못따기 CH 요게 캐드하고 약간 다른데 CH 이거 이렇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오토캐드 사용하신 분들은 저거를 이제 오토캐드에서 자기가 쓰는 단축키하고 똑같이 맞추시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요 이제 다중문자라고 여기 지금 표현하고 있죠. 다중문자 단축키 같은 경우는 단축키를 별명이라고 하는데 단축키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오토캐드에서 넘어온 사용자들이 주로 이제 세팅에 쓰고요. 저희가 이제 오토캐드에 사용했던 단축키, 자기가 잘 익숙하게 익히고 있던 단축키 위주로 구성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필렛은 똑같으니까 이제 어쨌든 적용. 못깎기로 해보겠습니다. 못따기가 아니라 적용. 그 다음에 확인. 자,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스케치 편집으로 들어갈게요. 스케치 편집. 스케치 1 더블 클릭. 자, 이렇게 해서 편집으로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 이제 못깎기가 아니라 못따기를 할게요. 아까 봤던 게 이제 CH잖아요. 그래서 이제 CH 입력합니다. 네, 이렇게. 못따기 할 선택. 이렇게 되죠. CH. 그냥 C만 눌러볼까요? 네. 그러면 중심점 1. 이렇게 되죠. CH 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C 누르고 그 다음에 H를 천천히 누를게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C만 누르면 C에 할당되어 있는 단축키가 자동으로 발동이 됐는데 거기다가 H를 뒤에서 천천히 누르니까 그럼 얘가 C가 아니라 CH구나. 요거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요것도 개선된 거예요. 옛날엔 이렇게 안 됐어요. 옛날에는 CH하고 엔터를 쳐줬어야 했어요. 옛날에는 저걸 자동으로 저렇게 구분 못했습니다. 네. C 한다고 명령이 바로 실행 안 됐어요. 옛날에. 네. C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 C 중심점 1. 그쵸? 중심점 1을 할 거면 C2를 입력을 해라. 그쵸? C2 이렇게 나오죠. 저기 클릭을 해봤는데 C 하고 여기 설명이 나와요. C 했으면 아무것도 발동이 안 돼 있어요. 자, 중심점 1을 할 거면 2까지 눌러줘라. C2 너무 딜레이를 하면 안 되네. C2 그러면 중심점 1이 실행됩니다. 나오죠. 예. 그냥 2를 누르면 돌출. 자, 엔터를 쳐줘야 되나요? 네. 엔터를 쳐줘야 되네요. 그러니까 일부 명령들은 엔터를 쳐줘야 돼요. 이게 조금 오히려 개선된 게 좀 안 좋아졌나? CH 바로 실행되는데 돌출이 2거든요. 이게 작업 공간이 달라서 그런가? 잠깐 마무리 누르고 나가서 해볼게요. 저도 이제 시스템이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2 그쵸? 안 되죠. 명령 실행 안 돼요. 이 상태에서 엔터 또는 스페이스바를 눌러줘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완전히 개선된 게 아니네요. 달라진 게 있네요. 그러니까 내가 그 단어 조합을 입력하면 바로 실행되는 피처도 있고 지금 보면 특정 피처 그러니까 다른 피처랑 혼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단어.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게 이제 다른 데랑 혼용될 수 있는 단어가 없다라고 하면 바로 실행되고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엔터를 쳐줘야 돼요. 지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뒤에 뭔가 붙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단어 조합형이라고 돼 있었나요? 거기 써 있는 거 단어 조합형으로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려면 명령을 입력하고 엔터를 칠 생각을 한번 해줘야 돼요. 근데 엔터를 칠 행위가 들어가는 게 맞아요. 왜냐면 단어 조합이 3자리에서 끝날지 4자리에서 끝날지 2자리에서 끝날지 이걸 컴퓨터가 인지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단어를 조합할 때 우연찮게 비슷한 단어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캐드에서는 못따기를 CHA잖아요. CHA. 그럼 어떤 사람은 캐드랑 맞추면 CHA까지 설정할 거 아니야. 그런데 CH하고 실행되면 이상하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문장 조합 해가지고 알파벳 조합 해가지고 어떤 단축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엔터키를 치는 걸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영역일 수 있겠지만 제가 만약에 인벤터를 업무 영역으로 쓴다라고 하면은 저라면 아마 이 단어 조합형을 쓸 것 같아요. 왜냐면 오토캐드와
최대한 유사한 작업 환경을 맞출 수 있으니까. 왜냐면 저는 뭐 어찌 됐든 간에 오토캐드가 더 편한 건 사실이에요. 오토캐드의 방식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 같고, 뭐 이제 새로 이제 오토캐드 안 접하고 이제 3D 캐드부터 접하시는 분들은 전혀 상관이 없겠죠. 예, 오히려 그냥 알파벳 조합 형태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어찌 됐든 이렇습니다. 근데 일단 여러분들하고 수업할 때는 제가 단어 조합형은 쓰지 않을 거예요. 기본 이제 키 조합형. 단축키를 넣을 거고, 수업 때도 제 단축키가 있다라는 것만 얘기해주지, 이 피처는 이 단축키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수업을 진행할 때 제가 단축키로 진행을 하진 않을 거예요. 요거는 유의하세요. 그래서 단축키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된다. 그거는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이 스스로 사용자화잖아요. 자기에 맞춰서 세팅해야 될 부분이지, 그걸 제 주관에 맞춰가지고 세팅해야 돼서 쓸 부분은 아니에요. 그거는 세뇌고, 그래요. 왜 모든 작업 환경이 나하고 맡아줘야지? 그건 아니죠. 제가 절대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세상에 널리고 널렸고, 저보다 훌륭한 분이 널리고 널렸는데 왜 제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단축키는 제가 이제 인벤트 수업을 할 때는 최대한 배제할 겁니다. 최대한 배제할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기 사용자와 다시 가가지고요. 좀 체크해 놓은 거 꺼놓을게요. 어쨌든 지금처럼 이제 다중 문자 명령 단축키를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걸 체크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끌게요. 예, 안 쓸 거예요. 예, 자, 적용. 그 다음에 확인. 어쨌든 제 영상의 수업을 따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상황들은 인지하고 따라 하셔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저런 부분을 안 쓰고 한 거다. 그런 걸 인지하고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3D 모형 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피처 실행하는 방법, 이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있는데, 이 단축키를 이제 할당하는 게, 이제 많이 할당하면 좋기는 하지만, 문제는 이제 외우는데 혼란성, 그리고 이제 오토캐드를 같이 안 쓰면 혼란이 별로 없을 거예요. 잘 외우실 거예요. 근데 오토캐드를 같이 쓰시는 분들은 오토캐드와의 혼동,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3D 캐드에서 단축키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제가 실무했었던 거는 제가 솔리드웍스라고 했잖아요. 그럼 제가 시험 보러 갔을 때 단축키를 안 썼냐. 왜냐면 자격증 시험 보러 가면 대부분 학원 강사님들, 유튜브에서 영상 하시는 강사님들도 그러지만 자기 단축키를 알려주면서 그걸 쓰라 그래. 그래야 작업이 빠르다고. 근데 그 말은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단축키를 외우고 났다면 그게 더 빨라요, 작업이. 그거는 분명히 맞는 얘기입니다. 그분들이 하신 말이 절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단축키는 확실히 단축키를 쓰는 게 작업이 빨라요. 효율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굳이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시험장에 갔는데 내 단축키하고 다르니까 그걸 다 일일이 세팅하는 시간은 저는 낭비라고 봤거든요. 낭비라고 봤는데 저는 자격시험을 볼 때 뭘로 봤냐면 솔리드웍스로 봤습니다. 솔리드웍스는 좋은 게 뭐냐면 단축키를 굳이 안 써도 되는 시스템이 있어요. 네. 그거를 이제 솔리드웍스 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핫키라고 얘기하거든요. 핫키. 솔리드웍스는 핫키가 존재합니다. 핫키. 핫키는 뭐냐면 솔리드웍스의 핫키는 S였어요. 그때 S. 이제 S키를 딱 누르면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이제 인벤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나오는 요런 것처럼 이제 요 밑에 있는 요 풀다운 메뉴가 하나 나오거든요. 풀다운 메뉴. 근데 요것처럼 글자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위에 리본 메뉴에 있는 명령들이 요 사각 박스 안에 요렇게 하나 있고 요렇게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쭉 다 있어. 요 리본 메뉴가 이쪽으로 그대로 와요. S키를 딱 눌러주면. 물론 여기 있는 명령이 전부 다 오느냐? 일부 빠집니다. 일부 빠지고 좀 간략화되어 있긴 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주 쓰는 건 다 있어요. 어쩌다 한번 쓰는 거 진짜 비중이 없는 애들은 없어요. 걔네들은 빠지는데 그냥 우리가 스케치 작성, 뭐 돌출, 뭐 회전, 뭐 구멍, 뭐 이런 것들은 다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마우스 근처로 와요. 리본 메뉴가 마우스 근처로 올 수 있게 해주는 핫키라는 게 존재를 했어요. 그래서 이 핫키를 쓰면 단축키를 안 써도 빠르게 명령을 실행할 수 있었어요. 솔리드웍스에서. 이 인벤터 안에 솔리드웍스 얘기는 왜 해요? 왜 해냐? 왜 하냐? 안타깝다. 안타깝다. 그래서 이제 제가 3D 캐드에서 가장 좋은 건 마우스 근처라는 건 내 포인터 근처에 명령들을 바로 띄워지는 기능이 있으면 단축키보다 빠르냐? 그렇진 않아요.
엄밀히 말하면 단축키가 더 빠릅니다. 걔보다 핫키가 있어도 핫키보다 단축키가 더 빨라요. 그건 사실인데 대신 갭이 확 줄어요. 요 위에 있는 리본에 있는 아이콘을 사용할 때와 핫키에 의해서 나오는 이 메뉴에 의해서 사용할 때와 단축키를 사용할 때 그러면 확 줄어요. 단축키 사용하는 속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돼요. 약간 느리긴 하지만 거의 비슷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솔리드웍스 쓸 땐 그렇게 됐는데 그것과 비슷한 게 이제 인벤터는 없느냐? 그게 이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나오는 요거예요. 요건데 이걸로 무슨 명령을 실행을 해요라고 해서 딱 보면은 뭐가 있냐면 여기 있죠. 요렇게. 그래서 보면 여기 뭐가 있어요? 새 스케치. 여기 뭐 있어요? 구멍. 여기 뭐 있어요? 회전. 여기 뭐 있어요? 돌출. 돌출. 여기 있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마우스 근처에 뜨게 해주는 게 자주 좋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벤터에서의 핫키는 마우스 우클릭이던데 이 기능은 솔리드웍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기능의 단점은 뭐냐면 개수가 너무 적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이거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요 위에 있는 이걸 뭐라 그러면 제스처 메뉴라고 하거든요. 제스처. 이거를 이제 한글 버전에서는 좀 번역해가지고 좀 이상하게 쓰는데 제스처 원래 이제 저 제스처라는 거를 번역을 이상하게 해서 그래요. 제스처 메뉴라고 해요. 제스처 메뉴라는 건 방향성을 가진 거. 여러분들 핸드폰도 아이폰이나 그런 거 쓰다 보면 이쪽으로 드래그하면 무슨 기능, 이쪽으로 드래그하면 무슨 기능, 이쪽으로 드래그하면 무슨 기능 이런 거 아실 거예요. 핸드폰에도 그거예요. 그거 제스처라는 게 내가 딱 누르고 여기서 누르고 이쪽으로 뺐냐, 이쪽으로 뺐냐, 이쪽으로 뺐냐 이걸 가지고 어떤 명령이 실행되게 할 거냐를 정해주는 건데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거죠. 위로 당기면 찍어서 위로 당기면 목각기가 실행되고 이쪽으로 45도 이쪽으로 당기면 돌출이 실행되고 이거예요. 제스처인데 얘의 단점은 뭐냐면 8개가 한계죠 지금. 너무 적어. 그러니까 솔리드웍스의 핫키에 비하면 너무 적어요. 어쨌든 이 방법으로도 쓸 수 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쩔 수 없잖아. 8개밖에 안 되니까 진짜 내가 자주 쓸 거를 여기다 할당할 수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지금 인벤터가 제시하고 있는 거는 나랑 안 맞을 수 있어. 내가 자주 쓰는 게 아닐 수 있어. 그러면 8개밖에 안 되니까 일단 8개 안에 내가 진짜 자주 쓰는 명령 8개를 할당을 해줘야 돼. 네. 그 작업이 하나 필요해요. 그래서 이 제스처를 쓸 때 그러니까 단축키 외우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쪽이 효율이 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쫙. 예, 이렇게. 이게 효율이 날 수 있거든요. 빨라요. 단축키 쓰는 거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3D CAD에서 가장 좋은 건 마우스 근처에 명령들이 다 표현될 수 있게 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것 중에 가장 단순한 방법이 제스처고 그것 중에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제가 봤을 때는 솔리드웍스가 가지고 있는 핫키예요. 핫키는 키보드 S를 딱 누르면 저 위에 있는 리본 메뉴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마우스 포인트 근처에 쫙 모여요. 그게 없는 게 인벤터는 진짜 너무 안타까워. 너무. 어쩔 수 없지 뭐. 그거는 이제 얘기를 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니까.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이제 8자리, 오른쪽 클릭해서 나오는 이 8자리를 편집할 수 있는 기능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저걸로 이제 명령을 실행하셔도 됩니다. 하나 보여드리면 일단 보여드리고 갈게요. 오른쪽 클릭하고 위로가 아니라 여기 45 들어가서 돌출 딱 클릭해주면 돌출 명령이 실행되고 땅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내가 마우스로 가서 이쪽으로 가서 여기서 얘를 눌러주는 것보다 훨씬 빨라요. 땅. 이거거든요. 돌출 단축키로 한다. 땅. 그쵸? 거의 차이가 없어요. 단축키하고 거의 차이 없어. 제스처는. 가장 좋은 거는 마우스 포인터 주변에 명령이 최대한 많이 뜰 수 있게 해주면 돼요. 빨리 작업돼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근데 그게 이제 제스처를 사용하면 8개밖에 안 된다. 어쨌든 저 8개밖에 안 되는 걸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바꿔줘야죠. 그래서 이제 똑같이 도구로 갑니다. 도구로 가고 여기서 어디로 가느냐? 똑같이 사용자화로 가요. 다 사용자 입맛에 맞게 바꾸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리본 제가 설명했고 키보드 설명했고 마지막 뭐예요? 표식. 저 제스처를 표식이라고 하더라고. 번역은 표식. 그럼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상황이 한 개는 아니잖아요. 방금 전에 했던 게 뭐예요? 모델링 상황이니까 모델링 상황은 지금 부품으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나왔던 게 뭐예요? 이쪽으로 빼니까 돌출이었죠.
돌출이 할당돼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를 클릭을 하고 여기서 돌출이 지금 할당이 돼 있는데 다른 걸 지정을 하게 되면 다른 걸 지정할 수 있어요. 그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니라 난 2D 스케치 할 때 나오는 거 바꿔주고 싶어. 그러면 여기를 딱 클릭을 해가지고 쭉쭉쭉쭉 해서 2D 스케치 해주면 2D 스케치 했을 때는 어떻게 나오느냐? 위쪽으로 빼면 선, 여긴 2점 직사각형, 여긴 자르기, 여긴 형상 투영, 여긴 스케치 마침. 일반 치수, 명령 취소, 중심점. 이렇게 쭉 나온다. 여기 있는 내용을 바꿔주면 돼요. 클릭해서, 나 여기 있는 거 뭘로 바꿔주고, 클릭해서 여기 있는 거 뭘로 바꿔주고. 그렇게 바꿔주면 된다. 뭐,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선택을 해가지고 바꿔주면 된다. 그래서 저렇게 하면, 이제 오른쪽 클릭해서 나오는 요 제스처 메뉴를 여러분들이 변경해 줄 수 있다. 그래서 8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내가 자주 쓰는 거 위주로 효율적으로 정리해 주는 게 좋다. 자, 스케치에 들어가서 한번 볼까요? 스케치 다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네, 더블 클릭 들어갔고.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이제 오른쪽 클릭 딱 해보면 제가 말한 대로 이렇게 밖에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다 그렸어. 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스케치 끝났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러 여기 올라갔잖아요.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른쪽 클릭하고 밑으로 내려서 툭 클릭하고 끝나는 거예요. 마무리. 빠르죠? 예, 되게 빠릅니다. 그래서 저 제스처는 되게 효율적이에요. 되게 효율적. 개수가 아쉬울 뿐이야.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 계속 얘기해봤자 의미 없는 거긴 하지만, 인벤터도 핫키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 저게 상당히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아쉬운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어떤 다른 소프트웨어를 얘기하면서 다른 소프트웨어는 이런 기능이 있는데 참 아쉬워요. 이런 얘기 하는 거 있는데, 그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모든 게 다 만족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인벤터를 쓰면 솔리드웍스에 이게 아쉽고. 근데 솔리드웍스를 쓰면요. 인벤터에 있는 이 기능이 또 아쉬워요. 항상 그런 게 상호 보완적이거든요. 서로 조금씩 아쉬운 것들이 있어. 이거는 인벤터 썼으면 참 좋게 나왔을 텐데 이런 것들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절대적으로 인벤터가 뭐 안 좋다라는 건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받아들일 땐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거의 대부분의 3D CAD들은 여러분들 동등하시다고 보면 돼요. 거의 동등한 수준이다. 라고 보면 되는데, 거기에 이제 내가 좋아하는 기능이 얼마나 더 많냐라는 거에 따라서 약간의 이제 개인적인 작업 스타일에 따른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거지, 어떤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안 좋다.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3D CAD를 판매하시는 영업하시는 분들은 우리 CAD가 절대적으로 좋고, 우리 CAD가 절대적으로 쉽고, 우리 CAD가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말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퓨전 좋아하는 유저들이 퓨전이 제일 쉽습니다. 사용하기 편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퓨전 쓰는 사람 입장이고. 본인이 거기에 맞춰져 있으니까 그게 편한 거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할 게 못 돼요. 그리고 학생분들한테 제가 얘기하는 게 뭐가 더 쉬워요? 쉽고 어렵다의 개념은 개인적인 개념입니다. 그거를 상대방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이 쉽고 그 사람이 어려운 거지 본인한테 쉽고 본인한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거는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한테 난이도를 묻지 마세요. 타인에게 난이도를 묻지 마세요. 본인이 경험하고 직접 판단하세요. 네, 그게 가장 좋습니다.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다뤄보고 직접 판단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제스처까지 편집을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명령 실행하는 방식이 여기 리본 메뉴에 가서 직접적으로 클릭을 해서 실행하는 방법 한 가지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축키를 암기하셔가지고 하면 돌출 이렇게 실행되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명령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딱 돌출할 수 있는 거.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피처를 실행할 수도 있고요. 이상하게 떴네요. 자, 그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여기서 돌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실행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내 입맛에 맞게 쓰려면 어디로 가서 도구 사용자화 가셔서 이걸 클릭해가지고 리본 메뉴도 편집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단축키도 편집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스처 메뉴도 편집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요것들이 이번 강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맞춰가지고 본인이 작업하기 편한 상태로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물론 시험 때는 디폴트 가지고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딱 한 가지 뭐만 바꿔라. 요거 이제 이렇게 갖다 대면 이렇게 툴팁 나오는 거. 요거는 시험 때는 끄세요. 그렇죠? 저건 무조건 끄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